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거대한 기뢰 지대로 변했을까? 바다 아래에는 다양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촉식 해군 기뢰부터 지나가는 선박의 음향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해저 기뢰까지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한가운데에서 봉쇄를 실행하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전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격정을 이용해 거대한 대함 기뢰를 투하하여 치명적인 봉쇄 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기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미군 중부사령부라면 물속에서 그것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선제 공격을 선택합니다. 전술은 간단합니다.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미리 파괴하고 무기를 저장하는 공장과 창고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 영상을 보십시오. 기뢰 설치 선박들이 실제로 위협이 되기 훨씬 전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하루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국의 유조선이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특히 그들의 해군이 이미 신척 이상의 주요 군함을 잃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식 전술입니다. 모스키토 함대 전략, 대형 구축함처럼 쉽게 표적이 되는 군함에 의존하는 대신 IRGC 해군은 매우 빠른 소형 공격적 무리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섬유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고속 보트들입니다. 대표적인 보트는 아수라급, 테레급, 그리고 강력하게 개조된 보그해머 고속정입니다. 이 작은 보트들은 어떻게 미국 군함을 공격할까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중기관총, 로켓,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수백 척의 고속 공격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미국 구축함과 1대1로 싸우는 대신 그들은 동시에 수십 척의 작은 보트를 여러 방향에서 투입합니다. 목표는 미국 군함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랑크스 같은 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목표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표적이 동시에 나타나면 방어 시스템은 모든 목표를 추적하고 파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군사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중 용도 선박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이것들이 평범한 어선이나 상업용 트롤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밀 군사 작전을 위해 개조된 선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보트들은 어떻게 무거운 해군 기뢰를 설치할까요? 이들은 대형 전문 기뢰 설치선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자동 시스템은 없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보통은 선미 투하 방식이 사용됩니다. 기뢰는 작은 보트의 뒤쪽 갑판에 묶여 있습니다. 목표 좌표에 도착하면 승무원은 그 거대한 폭발물을 그냥 뒤쪽 바다로 굴리거나 밀어 떨어뜨립니다. 조금 더 큰 보트에는 간단한 금속 레일이 있어 기뢰를 바다로 밀어넣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는 기습 공격과 빠른 철수 전술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작은 고속보트는 혼잡한 해상 항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밤의 어둠 속에 숨거나 민간 선박 사이에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몇 초 만에 두세 개의 기뢰를 투하하고 곧바로 전속력으로 이란 해안으로 돌아갑니다. 미군 군함이 대응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개에서 6,000개 사이의 기뢰 재고에서 공급됩니다. 이 기뢰에는 단순한 접촉식 기뢰도 있고 얕은 해저에 가라앉아 기다리다가 초대형 유조선의 음향 신호를 감지하는 고급 해저 기뢰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 전략. 전략 1. 선제 공격. 기뢰가 바다에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미국은 기뢰 설치 선박을 출항하기 전에 공격했습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선제 차단 전략입니다. 적이 공격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수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략 2. 정밀 정보. 이 공격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RC-135 신호 정보, P-8 포세이돈 해상 감시, 그리고 인간 정보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어떤 선박이 기뢰 설치선인지, 어디에 정박해 있는지, 언제 가장 취약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정박 중인 선박 공격. 대부분의 목표는 공격 당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를 바다에서 추적하는 것보다 정지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또한 이는 혼잡한 해협에서 국제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줄여줍니다. 전략 4. 이중 타격 전략. 미국은 기뢰 설치 선박과 기뢰 저장 시설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만약 대체 선박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기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사용된 화력. 미국은 여러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드론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 해안 근처의 구축함에서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 투하한 2000파운드 GPS 유도 벙커버스터 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목표는 선박이 항구를 떠나기 전에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MQ-9 리퍼 드론과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또는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유도되는 정밀 무기입니다. MQ-9 리퍼 드론은 고급 센서와 조준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표 보트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드론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목표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고 비행 경로를 조정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 이상, 약 시속 1225km입니다. 이는 고속 보트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사일은 빠르게 거리를 좁히고 기동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결과 단 10일 만에 미국은 60척 이상의 이란 군함과 잠수함을 격파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 조산, 자션. 이란의 고속 공격정이 미군 함대에 접근해 하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혁명 이전 무기 거래의 잔재였습니다. 미 해군 순양함 USS 웨일라이트는 전자교란과 체프를 사용해 이를 회피했습니다. 이후 미군 함정은 즉시 반격해 조샨을 격침시켰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군함 간 미사일 결투로 기록되었습니다. 사핸드, 서핸드. 이란 프리기탐 사핸드는 미군 항공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미 해군 공격기와 구축함 USS 조셉 스트라우스가 즉각 대응해 미사일과 폭탄으로 공격했습니다. 함선은 화재에 휩싸였고 결국 자체 탄약 폭발로 침몰했습니다. 사발란. 같은 날 오후 세 번째 함선 사발란이 미군 항공기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조종사는 미사일을 회피한 뒤 다시 돌아와 5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을 함선의 배기 통로에 정확히 투하했습니다. 내부 폭발로 함선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